자, 이제 세 번째 중단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상대성 원리라고 그러죠. 시간과 공간. 187번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은 뭔가요? 상대성 원리와 뭐가 됐어요? 광속 불변의 원리라 그랬죠. 자, 상대성 원리, 광속 불변의 원리. 자,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 가정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라는 상대성 원리. 또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보았을 때 진공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도는 상대 속도가 모두 같다.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광속 불변의 원리. 이게 바로 두 개의 가설, 두 개의 가정이에요. 그 다음 이제 189번을 보면은 마이컬슨이라는 물리학자하고 몰이라는 사람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두 친구가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대스승님이 얘기했던 뭐예요? 그 에테르라고 하는 거 있죠. 에테르가 빛을 전달해주는 가상의 물질인데 에테르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그 에테르라고 하는 걸 측정을 해보자 해서 이러한 실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빛이 광원이니까, 광원이라는 것은 형광등, 전구 이런 뜻이죠. 빛이 나가는 광원에서 이렇게 빛을 쏘면은 이렇게 거울로 가겠죠.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이렇게 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은 반투명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50%는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50%는 이쪽으로 진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투명 거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0%는 빛이 이쪽으로 갔다가 또 거울 이쪽으로 맞고 여기를 통과해서 올 거고, 또 이 녀석은 이렇게 갔다가 와서 여기가 또 50% 이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그러면 두 빛이 이렇게 갔다가 오는 빛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오는 빛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는 빛의 속력이 어떻게 돼요?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현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에테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고요. 니은번 에테르 흐름에 대한 빛의 진행 방향에 따른 빛의 속도 차이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었어요. 왜 없지? 회절무늬라고 해서 그 무늬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빛을 전달하는 에테르라고 하는 것은 없네. 그렇게 된 거죠. 이거 뭐지? 그래서 실험을 했으나 실패한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에테르는 없다.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어떤 방향이든 일정하다. 에테르가 없음을 증명한 거예요. 이 실험이.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누가 처음으로 인정을 했냐면은 아인슈타인이 광속 불변의 원리를 이 실험에 의하면 광속은 에테르의 흐름 방향과 수직한 방향이 느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지 않냐 해가지고 상대성 이론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번인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마이클슨 몰리라는 두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빛을 전달하는 매질이라고 여겼던 에테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어요. 자, 에테르 흐름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 또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에는 속도 차이가 없었어요. 있을 걸로 예상을 했어요. 있어야만 에테르의 속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에테르의 존재가 없었어요. 왜 없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실험이 뭐 잘못됐나? 이렇게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은 정말 잘 된 거다. 에테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냐? 빛의 본질은 뭐냐? 빛은 어떻게 이동하는 거냐? 태양에서 여기까지 전기장과 자기장이 변화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에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었고요. 자, 191번 관성 좌표계라는 게 도대체 뭐죠? 정지에 있는 좌표계. 네. 관성이라는 것은 정지에 있거나, 그러니까 힘이 0인 것을 말하거든요. 힘이 0.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거. 그러면은 우리 물체는 정지 상태에 있거나, 정지 상태에 있는 녀석은 계속 정지 상태에 있게 되고, 운동 중인 녀석은 계속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등속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 디귿번 관성력이 나타나는 좌표계는 비관성계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속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또 비관성 좌표계 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이것을 성립하는 좌표계로서 정지에 있거나 또는 등속도 운동한 거, 이런 좌표계를 우리가 관성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자,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모두 관성 좌표계입니다. 관성력은 가속도 운동을 하는 좌표계예요. 그래서 가속 좌표계라고 그러고,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상적인 힘이 존재하게 됩니다. 힘이 존재하지 않는 게 관성인데, 그래서 디귿번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고요. 자, 192번 그림 가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트럭 위에서 연직 위로 공을 던져 올렸다가 받는 경우, 그림 나는 가의 모습을 지면에서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보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관성 좌표계일지라도 관측하는 사람이 그 물체와 등속 운동을 하느냐 아니면 등속 운동을 하지 않고 정지해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다르게 보이지만 거기에 작용하는 힘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아인슈타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가를 보면은 이 트럭 위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트럭 위에 있는 사람은 트럭과 함께 같이 등속 운동하는 관성 좌표계가 되겠죠. 네, 등속 운동하는. 근데 이 사람은 속도가 0인 정지 좌표계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트럭 위에서 트럭의 속도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공을 위로 던졌다가 올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정지해 있는 것하고 똑같이 공이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지해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정지해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공을 자동차가 진행하는 앞쪽 방향으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앞에 가서 받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억번 가와 나 모두 관성 좌표계예요. 왜? 이것은 등속 운동을 하는 관측자고 이것은 정지한 관측자니까 두 사람 다 관성 좌표계에 해당됩니다. 자, 가와 나 모두 공의 운동의 원인은 중력입니다. 중력. 두 관성 좌표계에서 보면은 한 가지 현상은 중력이라고 하는 것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공의 운동을 같은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은이 정답이고 디귿은 틀렸어요. 자, 그래서 기억 가에서 트럭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나에서는 사람이 지면에 정지해 있으니까 가와 나 모두 관성 좌표계입니다. 자, 가와 나에서 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에요. 위로 던졌는데요. 속력이 점점 감소하고 다시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이런 운동이거든요. 중력에 의해서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작용하거나 뒤로 작용하는 힘은 없어요. 그래서 니은번 맞는 말, 기억도 맞는 말. 근데 가와 나의 모두 공의 질량은 m으로 같고 공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g로서 같으므로 F= mg라고 하는 식 하나로 공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단 관측자가 정지해 있거나 또는 관측자가 물체와 같이 등속 운동하거나 그런데 그게 보이는 게 다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자, 93번 그림 가는 100km/h로 달리는 기차에서
속도가 100km하고, 그러니까 기차의 속도하고 같은 화살을 쏘는 모습을 그린다는, 같은 기차에서 속도가 30만 km/초인 빛을 비추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건 뭐예요? 항상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거죠. 자, 가에서는 이 관측자가 봤을 때는 달리는 기차에서 또 100으로 달리는 화살을 쏘았으니까 200으로 보이겠죠. 200km/h 속력으로 보이겠죠. 굉장히 빨리 보이겠죠. 그런데 나에서 관측자, 여기 정지형 관측자가 본 빛은 30만 km/h보다 빠를 수가 없죠. 관측자에 따라서 빛의 속도는 다 다르냐? 아니다. 상관이 없다 이게. 관측자가 정지에 있어도 30만 km/h, 운동 중인 녀석도 30만 km/h, 그래서 상대 속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빛은 상대 속도가 같다. 자, 디귿번, 빛의 속도는 광원이나 관측자의 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디귿번, 이게 바로 광속 불변의 원리예요. 이게. 자, 빛의 상대 속도는 같다. 일정하다. 얼마로 일정하다? 30만 km/h로 항상 일정하다. 상대 속도는 일정하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광속 불변의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디귿번만 정답이 되겠어요. 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체의 속도는 빛의 속도에 비해서 아주 작기 때문에 속도의 덧셈이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관측자가 보는 화살의 속도는 기차의 속도 플러스 기차에 대해서 화살의 속도가 더해져서 200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두 번째, 나에서 관측자에게도 빛의 속도가 30만 km/s로 똑같다라는 거야. 화살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자, 디귿번은 빛은 광원의 속도나 관측자의 속도,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항상 속도가 일정하다. 30만 km/h로 초로 같다. 광속 불변의 원리. 자, 그 다음에 94번인가요? 194번. 자, 그림과 같이 지면에 서 있는 철수가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서 레이저 빛을 쏘았다. 철수가 보았을 때 빛의 속력은 30만 km/h로 일정했어요. 기차의 속력은 지면에 대해서 15만 km/h로 일정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30만 km/h로 가고 여기에서 후레쉬가, 그런데 이제 거기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때 기차에 탄 사람이 측정한 철수가 쏜 레이저의 속력은 얼마일까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30만 km/h가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15만 km/h로 가까이 가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빛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죠? 30만 km/h 마이너스 반대 방향, 마이너스 15만 km/h 이렇게 돼가지고 화살 같다면 이것은 45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빛은 어떻게 돼요? 레이저가 바로 빛이니까, 레이저도 빛이니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원이나 관찰자의 속력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항상 30만 km/h로 일정하다. 광속 불변 원리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계속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자, 그림과 같이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기차 안에 레이저로부터 같은 거리의 빛을 검출하는 장치 A와 B가 설치되어 있다. 기차가 0일을 지나는 순간 철수가 A와 B를 향해서 동시에 레이저 빛을 쏘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레이저가 이쪽으로 갈 것이고 여기서는 레이저가 이쪽으로 갈 건데, 레이저 빛이 사실은 사방으로 퍼지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앞뒤로 가는 것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검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철수가 봤을 때는 자, 철수는 이 레이저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랬을 때는 A하고 B하고 동시에 도달했다. 근데 영희가 봤을 때는 A가 먼저, 왜냐면은 이렇게 레이저가 가고 있는데 검출기 A가 이렇게 이쪽으로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검출기 A가 먼저 검출되고 B는 더 멀어져 버렸어요. B가 이쪽으로 가버렸죠. 여기 있던 것이 이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앞쪽으로 가버렸으니까 빛이 더 오랫동안 가야 되겠죠. 그래서 B는 더 늦게. 그래서 이걸 동시성의 불일치라고 그랬죠. 동시성의 불일치. 그래서 철수가 볼 때 A와 B에는 레이저 빛이 동시에 도달하지만, 그렇죠. 영희가 볼 때는 A 쪽이 먼저 도달하죠. 뒤쪽이 먼저 도달하고, A와 B의 레이저 빛이 도달하는 사건은 철수와 영희에게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죠. 철수는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지만 영희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A에 먼저 도착했다니까 이렇게 됩니다. 누가 틀리고 맞은 게 아니라 운동 중이냐 등속 운동 중이냐 정제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 동시성의 불일치. 자, 그래서 기차 안과 밖에서 자연계의 물리 법칙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해당됩니다.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기차 안에 있던 철수가 보면 레이저 빛은 A와 B까지 같은 거리를 진행하니까 동시에 도달했어요. 철수가 봤을 때는. 근데 밖에 있는 영희가 보면은 빛의 속도는 30만 km/h로 일정한데 기차가 오른쪽으로 진행했으니까 A가 처음 위치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해 버렸어요. 출발한 지점으로 접근을 했고 B는 더 멀어져 버렸죠. 그래서 A에 먼저 레이저 빛이 도달한다. 똑같은 현상인데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니은번 맞았고 기역 니은은 맞았어요. 그 다음에 A와 B의 레이저 빛이 도달하는 사건이 철수에게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영희에게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죠. A가 먼저 일어났어요. 뒤쪽이 먼저 도착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설명이니까 디귿번이 맞지만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관성좌표계인 기차 안과 밖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합니다. 다르게 보일 뿐 물리법칙은 동일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6번을 보겠어요. 그림과 같이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 높이의 상공에서 발생한 뮤온. 자, 뮤온은 우주선 입자가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이 우주선이죠. 우중선이 아니라 우주선 입자가 공기를 만나면, 공기를 때리면 공기 분자가 분해되면서 뮤온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온다. 그랬어요. 뮤온이라는 입자가 나오는데 이 놈은 빛의 속력의 99%에 가깝게 매우 빠르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뮤온은 수명이 매우 짧아서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없어야 돼요. 660m밖에 이동을 못해요. 왜냐면은 이 녀석의 시간, 수명이라고 하는 녀석이 수명이 뭐냐면은 이 녀석이 태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100만 분의 2초예요. 100만 분의 2초. 그래서 2 마이크로초라고 부르죠. 2 마이크로초. 평균 수명이. 그때 이동한 거리는 660m다. 660m 이동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10km가 넘는 이 곳까지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관측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자, 뮤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흘러가냐? 아니야. 뮤온 자신은 몰라요. 자기 자신은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요. 근데 누가 보았을 때 뮤온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지상의 관측자, 뮤온이 아니라 우리
지상의 관측자.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보았을 때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겁니다. 기억권 틀렸고. 미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표면까지 거리가 짧아져서 보여요. 그렇죠. 이것은 상대적으로 어땠냐,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는데 자기는 시간은 정상인데 저쪽에 보니까 길이가 축소돼서 보여요. 길이가 축소돼서 보여. 그래서 길이 축소. 그죠? 길이가 작게 나타나죠. 자, 지표면에서 보았을 때 뮤온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 뮤온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권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이제 상대성 원리에 뭐가 된다고 했어요. 증거물이 된다. 그렇게 선생님이 말해서 뮤온이 그 당시에는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게 없었는데 그거 봐. 저기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없어야 되는데 지표면까지 오잖아. 이거였거든요. 자, 그러면은 뮤온의 입장에서 봅시다. 뮤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 팽창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 운동 중인 녀석이 아닌 정지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쌍둥이 패러독스 이야기했죠. 자, 시간 팽창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외부의 관성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의 시계가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래서 쌍둥이 패러독스 생각해 보세요. 자, 뮤온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구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지표면까지의 거리가 수축되어서 길이 수축. 다 뭐예요? 길이가 짧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뮤온이 나는 그래서 지표면까지 갔어. 나는 660m 간 거야. 근데 지상의 관측자가 봤을 때는 10km 이상 가버린 거죠. 그래서 지표면에서 보았을 때 뮤온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뮤온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뮤온이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97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철수가 타는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 운동하여서 지구에서 목성을 향해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에서 정지해 있는 민수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제 철수는 관성좌표계, 민수도 관성좌표계야. 둘 다 관성좌표계인데 철수는 우주선과 같이 운동을 하고 있고 민수는 정지해 있는 관성좌표계야. 그랬을 때 철수가 측정할 때에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는 민수가 측정할 때, 그러니까 정지한 사람이 측정할 때의 거리하고 운동 중인 사람이 봤을 때 거리는 어떻게 돼? 부가 더 짧아? 운동 중인 사람이 봤을 때, 철수가 봤을 때겠죠. 자, 그래서 철수가 봤을 때가 더 느리게 나타납니다. 거리가 짧고요. 그 다음에 민수가 측정하는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길다. 자, 민수는 정지해 있고 철수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봤을 때 철수의 그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짧게 나타나게 보여야겠죠. 그래서 민수가 측정하는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짧게 나타나야 됩니다. 짧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길이 수축은 우주선의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납니다. 길이 수축은 우주선의 수직 방향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번. 그래서 지구, 목성, 달은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다. 그래서 같은 좌표계에 속하므로 달에 있는 민수가 측정한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가 고유 거리가 되겠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철수가 측정한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는 길이가 수축해버려서 정지해 있는 민수가 측정하는 거리보다 짧게 나타납니다. 아까 미온에서 설명했죠. 앞에 문제에서. 그 다음에 우주선과 함께 움직이는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가 고유 길이에요. 우주선과 함께 움직이는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가 고유 길이이며, 이때 길이 수축에 의해서 민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짧게 나타나요. 고유 길이보다 짧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를 측정하는 사람이 정지해 있을 때 잰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누가 고유 길이냐 보면은 철수가 쟀을 때는 철수는 자기가 운동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수가
재있을 때 지구하고 목성까지 거리는 어떻게 된다? 민수가 측정한 이게 이제 고유 길이라면 철수가 측정할 때 요 값의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한다면 민수가 봤을 때는 이 고유 길이가 더 어떻게 될까요? 작게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민수가 측정하는 게 고유 길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는 민수가 측정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고유 길이보다 짧게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수축은 우주선의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고 수직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을까요? 기억 디귿번이 되겠죠. 자, 199번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 에너지 동등성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E는 이퀄 델타 MC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질량은 변함이 없어야 되죠 원래는. 근데 왜 질량이 변한다? 에너지로 변한다. 그래서 자, 큰 에너지의 전자기파가 전자와 양전자를 쌍생성하는 현상은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요것은 여러분들 아직 배우질 않았는데, 빛이 이렇게 원자 핵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면은 여기에서 전자하고 양전자인 플러스 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전자와 양전자. 그래서 이때는 빛이 에너지였는데 여기 전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질량으로 변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말. 핵 분열과 핵융합 현상은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하는 거. 질량이 줄어든 것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로 변했구나. 니은번 맞았어. 자, 로켓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질량이 증가해가지고 가속시키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네. 기억, 니은, 티귿이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은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상호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쌍생성은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제 페어 프로덕션, 그래서 옛날 책에는 이제 나왔는데 지금 책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되는 예가 되겠고요. 기억번 맞는 말. 핵분열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후에 질량이 반응 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질량 결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질량이 줄어든다, 질량 결손. 이 질량 결손이 무엇으로 변한다? 에너지로 변환된다. 근데 아까 여기 쌍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자하고 플러스 전자를 양전자라고 그러는데 요걸 양전자가 무엇으로 변한다? 충돌하면 빛인 감마의 빛으로 변해요. 근데 이 빛이 전자하고 양전자로 변했다. 이건 질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질량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한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은 자,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물체가 움직일 때에는 정지해 있을 때보다 질량이 더 커집니다. 질량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물체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커지는데, 그래서 로켓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빛의 속도에 가깝게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지. 그 에너지가 뭐로 변했다? 그 우주선의 질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래서 질량이 계속 증가해 버리니까 가속시킬 수가 없다. 즉 빛의 속도를 우리가 c, 문자 하나로 나타내죠. 빛의 속도 c보다 빠른 빛의
속도도 빠른 물질이나 물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가면 갈수록 질량이 증가해요. 그런데 빛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0번. 질량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랬어요. E는 이퀄 mc 제곱 mc 스퀘어. 자, 정지 상태에 있는 물질의 질량이 m0일 때 정지 에너지는 m0c 제곱이다. 맞죠? 정지 에너지라고 불러요. 정지 에너지는 m0c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띄엄번 맞았고요. 어떤 물체의 질량이 델타 m만큼 감소하면 델타 mc 제곱만큼 에너지를 흡수한다가 아니고 방출한다. 방출해야 됩니다. 에너지로 전환됐으니까. 요게 줄어든 것만큼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분만 정답이 되겠어요. 자,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따라서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어서 질량을 에너지로, 에너지를 질량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지 질량이 m0라면 이에 해당하는 정지 에너지를 m0c 제곱이다. 어떤 물체의 질량이 m만큼 감소하면 mc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방출, 흡수가 아니라. 디귿번 틀렸어요. 자, 201번. 다음은 핵반응에 대한 내용이다. 핵반응이란 원자핵이 다른 원자핵이나 중성자 등과 충돌하여서 다른 원자핵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한다. 핵반응 전과 후에 전하량은 보존되지만 총 질량은 보존되지 않는다. 전하량은 보존되지만 총 질량은 보존되지 않는다. 무엇과 반응 전과 후에 뭐예요? 무엇과 전하량은 자,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따라서 핵 반응에 의한 질량 결손이 m일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무엇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요. 핵 반응 과정에서 질량이 감소하면 에너지를 방출한다니까. 방출. 여기 흡수라고 해서 틀렸고요. 가는 질량수예요. 그래서 핵 반응 전과 후에 질량수와 전하량은 보존되지만 총 질량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니은번 맞았고요. 자, 나번 질량 에너지 나는 델타 mc다. 나는 아니다. 방출되는 에너지는 얼마다? 델타 mc 제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델타 mc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답이 하나밖에 없네요. 자, 핵 반응 시 질량이 감소하면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어요. 방출. 왜냐면은 여기 위에서도 분명히 여기에서도 방출이라고 나왔어요. 왜 안 나왔나? 여기서 방출이라고 나왔네. 방출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흡수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자, 니은번 핵 반응 전과 후 보존되는 물리량은 전하량도 보존되고 질량수도 보존돼요. 그런데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다. 자, 어떤 물체의 질량이 델타 m만큼 감소하면 델타 mc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mc가 아니고 mc 제곱이어야 되는데 mc라고 했으니까 틀렸어. 그 다음에 이제 203번 원자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요. 원자핵은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어요. 중성자와 양성자. 그죠?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지. 전자는 밖에 있죠. 원자핵 밖에 있는 게 전자예요. 그래서 기억번 틀렸어요. 원자핵의 구성 입자 중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를 양성자라고 합니다. 양성자.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원자핵의 질량수는 중성자 수와 같다가 아니고 질량수는 뭐예요? 중성자 수 플러스 양성자 수예요. 그래서
자, 질량수는 중성자 수 플러스 양성자 수예요. 질량수. 자, 그래서 디귿번 틀렸어요. 그러면은 204번은 203번은 답이 하나밖에 없네요. 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원자핵의 구성 입자 중 양성자는 플러스 하나를 띄고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중성자다 그랬어요. 자, 니은번 맞았고, 그 다음에 디귿번 원자핵의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거예요.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를 합한 거다. 이걸 우리가 질량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205번. 다음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을 간단히 나타낸 식이다. 그랬어요. 핵 반응을 간단히 나타냈다는데요. 진짜로 간단하게 나타내버렸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중수소 두 개가 만나서 이게 이제 뭐예요? 중수소죠. 듀트리움이다 그래서 중수소. 중수소 두 개가 만나서 뭐가 될까요? 2. 자,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2 더하기 2는 뭐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의 4는 헬륨 핵이에요. 헬륨 핵. 자, 헬륨 핵이 되고 여기에 두 개의 양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중수소 원자핵과 중수소 원자핵이 핵융합하면은 헬륨 원자핵이 나온다. 2의 4 헬륨 핵, 헬륨 원자핵이 나오고요. 자, 207번. 다음은 우라늄 235의 핵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이 여기다 A를 써놨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 92에 우라늄 235가 있는데 여기에 중성자를 쏘았어요. 그랬더니 우라늄은 없어져 버려.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라늄이 반으로 쪼개지는 다른 바륨하고 크립톤이라고 하는 물질로 되면서 원자핵으로 쪼개지면서 세 개의 중성자와 함께 에너지가 나온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봐라. 핵 반응 전후에 전하량이 보존되냐? 전하량은 보존되죠. 질량수도 보존돼요. 자, 전하량은 어떻게 보존된지 알아요? 여기 있는 요거 92 더하기 0은 56 더하기 36 하면 얼마예요? 80, 92가 되죠. 여기는 0이 되고 92가 되고 위에 거 요거 질량이거든요. 핵반응 전후 질량수 235 더하기 1이니까 236은 자, 이거 141 더하기 얼마? 92 더하기 여기가 1이 3개가 있다는 거야. 더하기 3 해봐. 그러면 95에다가 141 그러면은 236 나오죠. 질량수가 보존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옳지 않는 말이 되버려요. 옳지 않는 말, 이건 맞는 말. 3번 핵반응 후 질량합이 반응 전보다 약간 줄어들죠. 질량 결손 때문에 그래요. 질량이 줄어들었어요. 핵반응 후 생겨나는 원자핵은 핵반응 전 원자핵보다 가볍죠. 네, 가벼운 원자핵으로 됐잖아요. 질량이 141, 질량이 92로 변했잖아요. 235가. 그래서 가볍다. 자, 그 다음에 핵반응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죠. 네, 맞았어요. 그래서 207번은 두 번째 것이 틀렸습니다. 질량수가 보존돼야 됩니다. 자, 전하량과 질량수는 보존된다. 중요한 이야기. 전하량과 질량수는 보존된다. 자, 세 번째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핵반응 후 질량합이 반응 전보다 줄어든다. 질량은 줄어들죠. 질량의 결손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질량수가 보존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 맞았고요. 4번 핵분열은 입자의 충돌로 불안정해진 무거운 원자 핵이 2개 이상의 가벼운 원자 핵으로 나누어지는 반응이고요. 핵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따라서 핵 반응 후에 감소하는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E는 이퀄 델타 MC 제곱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게 줄어들면서 요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량 결손이 있어야만 에너지가 나온다. 질량이 에너지로 변한다. 질량이 에너지로 변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8번. 다음은 핵융합로에서 핵융합 반응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까도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원자 번호를 더해봐.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될 거고, 여기 위에를 더해보니까 2 더하기 3은 5가 돼야 되는데, 5가 되는데 얘가 1이 있어. 그러니까 위에는 4가 돼야 되겠죠. 플러스 0의 1n 이런 식으로 중성자가 되고 17.6 메가전자볼트 100만이라는 뜻이 메가고 전자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 그래서 이것은 1전자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인데 여기다가 100만을 곱해라 이게 메가전자볼트는 그러면은 1메가전자볼트는 10의 6승을 곱해주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줄이 되겠네요. 이것을 우리가 1메가 전자볼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핵융합 후에 에너지가 나온다. 가에 들어갈 원자 핵은 2의 4의 헬륨이 돼야 됩니다. 2의 4의 헬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질량의 합이 맞죠. 질량수의 합이 보존된다 그랬으니까 질량수가 보존된다 그랬으니까 자 초고온의 플라즈마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되겠어요. 이건 뭐 맞았고 질량 결손에 의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핵반응 전후에는 질량수와 전하량이 보존된다. 질량수도 보존, 전하량도 보존된다. 그래서 A가 4가 돼. 질량수가 4가 되고 양성자 수가 2가 돼야 돼. 따라서 가에 들어갈 원자 핵은 헬륨 핵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니은은 플러스 하나를 띈 두 원자 핵들이 전기적인 반발력을 일으키고 접근해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서로 고속으로 충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큰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하고요. 이러한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1억 도씨 이상의 온도가 있어야 돼요. 이러면은 물질은 기체도 아닌 이온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가 유리돼 버려, 분리돼 버려. 이런 것을 플라즈마라고 해요.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우주의 99%가 플라즈마 상태예요. 플라즈마 상태고 1%만이 고체, 액체, 기체, 뭐 이런 거, 먼지 이런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융합시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핵반응 후 질량의 합이 핵반응 전보다 줄어들게 돼요. 이걸 우리가 질량 결손이다 그랬어. 그래서 질량 결손이라고 하며 질량 결손에 의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은 우라늄 92에 235가 중성자를 흡수하여서 핵 분열을 할 때에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요것은 우리가 이제 뭐 모르잖아요. 잘.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에 기억이 있어. 기억은 중성자예요. 세 개의 중성자가 돼야 되는데 중성자는 양성자처럼 전기를 띠지 않으니까 여기가 0이야 0. 그 다음에 질량수는 똑같아 양성자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은 뭐냐 하면은 양전자야. 양전자.
전자. 자, 그 다음에 요것은 뉴라고 읽는데 뉴. 자, 요것은 중성미자라고 그래서 전기는 중성인데 아주 작은, 중성자보다 더 작은 그런 입자를 말해요. 중성미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중성자를 뜻하는 거예요. 4번은 뭐냐? 요것은 양성자예요. 양성자. 양성자. 그 다음에 요것은 양성자예요. 수소 원자 핵인데요. 수소 원자 핵인데 요것은 양성자하고 같아요. 4번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11P 이렇게도 쓰고 11H 이렇게도 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억번에 해당되는 것은 중성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10번. 위 반응식과 같은 핵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핵 분열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질량은 200메가 전자볼트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네.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됐다. 여기 왜냐면은 핵 반응식에 200메가 전자볼트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에너지란 뜻이야. 200메가 전자볼트. 여기에 질량이 이만큼 결손이 된 것이, 질량이 감소한 것이 에너지로 만들어졌다. 200메가 전자볼트 에너지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 되겠으니까 보기 기억은 맞는 말. 핵분열 전후 전하량 보존됩니다. 질량 수도 보존되는데 뭐가 보존이 안 되냐면 질량이 결손된다는 거. 질량은 줄어든다. 질량 결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핵분열 후 생겨나는 바륨하고, 바륨은 요것보다 훨씬 가볍죠. 어떻게 알아요? 141하고 235하고 235가 더 크잖아요. 무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분열 후 일어나는 바륨은 우라늄보다 가볍다. 네. 핵의 질량이 작아요. 질량 수가 작으니까. 그래서 모두 맞는 답이 되겠어요. 기억령 디귿. 그래서 우라늄 235가 핵분열하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감소한 질량은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의해서 200메가 전자볼트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뜻이고, 핵분열 과정에서 전하량 보존 법칙과 질량수 보존 법칙에 의해서 분열 전후 전하량과 질량수는 보존됩니다. 그런데 질량수는 보존되는데 질량은 보존되지 않는다. 질량은 결손됩니다. 질량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자, 디귿번. 핵분열은 무거운 원자 핵이 2개 이상의 가벼운 원자 핵으로 나눠지는 반응인데요. 반응 후 생겨나는 바륨하고 크립토노, 이거 보면은 질량수가 141이니까 질량수가 235인 우라늄보다 가볍게 됩니다. 가볍다. 무거운 원자 핵이 가벼운 원자 핵으로 쪼개지는 것을 핵 분열 반응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문제 풀이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것만큼 좋은 성적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